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메일로 적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는 노안 관련품. 이게 뭐냐면 이들의 해석인데 이거를 잘 읽어보면 영어는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에이지가 증가를 할수록 여기가 많이 이렇게 변화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이. 근데 이 영역은 많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안 되는 영역이면 이 영역에 비해서 이 영역이 플라스티시티가 높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변화되는 가능성이 더 높은 영역이 이제 나이에 의해서 많이 그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무책임한 네, 이 설명을 듣고도 이게 만약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보고 다시 또 아주 친절하게 그때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읽어보면 아마도 이해될 것 같은데 아니면 다시 물어보면 되고 두 번째는 이것도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했는데 이걸 마지막에 이제 결과를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히포캠퍼스가 증가를 했어요. 히포캠퍼스 볼륨이 차이가 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인한 건 히포캠퍼스 볼륨 자체이지 도대체 이 히포캠퍼스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히포캠퍼스의 볼륨 증가를 해주게 된 그 메커니즘, 그 기작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증가를 했다는 게 뭘 의미를 하냐, 세포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 추가를 해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MRI 연구를 했을 때 이 MRI 연구에서 이 부피가 증가하고 변화되고 이것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지를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어가지고 색깔 바꾸자. 아직 알 수 없어서 이제 논란이 생각보다 많은 논란이 아니라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여기 이제 신경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교세포도 있고 신경세포도 있고 얘가 이제 신경세포라고 하면 이 신경세포에 있는 이 머리에 있는 이 브랜치들, 가지들 이 가지들이 많아져서 변화된 걸 수도 있고 그레이 매터가 이게 많아져서일 수도 있고 또 보면 바스큘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혈관 같은 것들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덴드라이트 같은 경우에 얘가 좀 더 복잡해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히포캠퍼스 볼륨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약간 이 결과에 대한 서제스트 그러니까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좀 더 나아가서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죠.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가 어떤 세포적 기작에 의해서 증가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아니지 그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또 봅시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지금 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쵸 이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헷갈리죠 이 부분. 그거를 색깔 이게 그건 거죠. 이 지금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두 그룹 모두 타임 1, 타임 2에서 이렇게 엑서사이즈는 이거고 그 다음 그룹에서도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논문을 제대로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이랑 후랑 했을 때 이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엑서사이즈 한 그룹, 그러니까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그리고 그냥 스트레칭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을 원래 자기들이 기대를 했던 거는 요렇게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스트레칭한 그룹은 이렇게 변화가 없었는 거를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똑같이 증가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greater change가 아닌 거예요. BDNF 레벨에 있어서.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네. 이게 이제 BDNF change라고 했을 때 이 change가 이 BDNF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그거를 봤을 때 얘네 둘 다 에어로빅이나 그 컨트롤 그룹이나
둘 다 체인지는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 되게 놀랬겠죠. 타임 그룹 인터랙션이 없었다는 말이 이거거든요. 만약에 타임 그룹 인터랙션이 있으면 한 그룹은 이렇게 되고 뭐 한 그룹은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한 그룹은 이렇게 되고 한 그룹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룹에 따라서 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럼 뭐라도 뽑아내야 할 테니까. 그쵸? 이 그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에어로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이제 스트레칭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분들은 또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이 에어로빅 그룹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하자. 에어로빅 그룹이랑 그리고 스트레칭 그룹을 따로 떼서 상관 분석을 돌린 거죠. 그래서 에어로빅 그룹, 스트레칭 그룹 따로 떼서 상관 분석을 돌렸는데 두 개가 뭐죠? BDNF랑 히포캠퍼스 볼륨. 이 에어로빅 그룹에서만 여기만 이제 히포캠퍼스 볼륨이고 여기는 이제 BDNF의 차이인 거예요. BDNF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BDNF 차이를 많이 보인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에어로빅 그룹에서 많이 보인 사람이 히포캠퍼스 볼륨이 어떤지를 봤더니 히포캠퍼스 볼륨이 높은 거예요. 이 대략적인 패턴을 봤을 때 BDNF 차이 증가가 작았던 사람이 있겠죠. 되게 조금 증가한 사람을 또 봤더니 히포캠퍼스 볼륨도 작은 거예요. 이거를 전반적인 이 패턴을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 사람들 그 에어로빅 그룹에서만 약간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던 거죠. 그쵸? 아마도. 그리고 이 스트레칭 그룹은 이러한 관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무작위로, 그러니까 BDNF가 증가를 한 사람과 히포캠퍼스 볼륨 간의 관계가 없는 걸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결론을 내린 게 에어로빅을 한 이 그룹에서만 이 실험의 BDNF의 증가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율은 아니겠다. 변화가 히포캠퍼스 볼륨과 영향이 있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changes in anterior hippocampus 볼륨이면 여기가 changes in anterior hippocampus 볼륨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스트레칭 그룹보다는 에어로빅 그룹에서 BDNF의 변화와 히포캠퍼스 볼륨의 변화가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죠. 지금까지 제가 히포캠퍼스라고 한 건 changes in anterior hippocampal 볼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Y축. 됐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